작년에 출간한 책에도 이제 제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시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무리는 한번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4에서 5% 전교 석차가 유지되었다. 그러면 고려대학교 불문과나 이런 어문 계열에 조금 안녕하세요, 안현 선생입니다. 오늘은 조금 평소하고 좀 다른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제 영상 시즌 1, 2, 3, 4 안에도 이제 제 아이 이야기가 있고 제가 작년에 출간한 책에도 이제 제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시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고3이 끝난 이 상황에 마무리는 한번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길면 제가 편집해서 두 편으로 나누던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용가리 이야기 마지막 회라고 적었습니다. 용가리가 제 아들입니다. 책에서 제가 용가리라고 아마 영상 올린 것 중에도 제가 아마 용가리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용가리 이야기 마지막 회입니다. 그래서 용가리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갑니다. 제 책을 읽으신 어떤 분이 이제 그 상위 1% 카페에도 올려주시고 그래서 댓글을 읽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이를 응원하신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시던데 감사하고 그런 부분 이제 책을 읽으셨거나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어쨌든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오늘 마지막 회를 찍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내용 약간 마무리가 아니라 그래도 이게 수학 채널이니까 공부하는 채널이고 특히 수학 관련된 채널이니까 지금 시작할 때 조금 앞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3 때까지 와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나눠질 텐데 중3 때까지 정리 한번 하면 중2 말 때까지는 제가 있는 곳은 학군지입니다. 그래서 중2 말 때까지는 잘했다. 학군지 학생들 중에서 잘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교생이 한 300명쯤 되니까 한 4에서 5% 전교 석차가 유지되었다. 그러면 학군지 안에서도 그래도 성적이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중3이 시작되면서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이때 2019년도로 기억하는데 중3이 시작되면서 이제 사춘기가 오셨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이제 사춘기가 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이제 학습이 무너집니다. 학습이 태도. 학원도 안 가고 이때는 저도 학원 운영하지만 학원을 거의 2달간 완전히 문을 닫았었거든요. 그래서 학습 태도가 붕괴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스마트폰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체육 활동을 할 수도 없으니까 또 스트레스도 쌓이고 이런 게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죠. 요렇게 마무리되는 시기에 저희 아이의 수학은 어떻게 됐냐면 수학은 조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학년 때 제가 중1-1 시작되어서 6학년 1년 동안 중학교 1학년 것만 공부했고 중1-1을 이제 고난도나 이런 걸 하는 동안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3월달부터 그때부터 실제 선행이라고 할 수 있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선행이 시작됐고 그때부터 졸업식까지 현행을 계속 하고 선행을 병행을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 상하 옛날 과정이니까 2022년 말고 2015년 교육과정 고등 상하 수원 수투 미적까지 일단 개념학습 정도를 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선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선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내신을 따야 되는데 선행을 고등학교 가서 선행을 한다는 건 말이 불가능한 이야기죠. 실력이 없으면 더 불가능하고 실력이 아주 좋으면 또 중학교 올라오기 전에 이미 선행이 끝났고 실력이 없으면 당연히 고등 심화만 현행만 계속 해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현행만 계속 하는 겁니다. 내신을 잘 따야 하고 모의고사를 잘 쳐서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현행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과 기준으로 기하를 안 했죠. 그래서 기하는 언제 했냐면 고2 여름방학 때 예습을 했어요. 근데 기하의 과목 특성상 기하는 절대평가였고 성적을 학교에서 쉽게 준다는 말이에요. 쉽게 출제하고 절대평가고 그 다음에 기하를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저희 아이는 미적을 선택했으니까 기하를 수능에서 안 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신도 이때 사춘기가 왔기 때문에 중3부터 고등학교 2학년 여름까지 장장 2년 반을 이제 사춘기가 왔다가 이제 이때쯤 떠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기하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수능도 안 치고 내신도 쉽게 나오고. 근데 이 내신조차 망쳤다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게 정시를 칠 거니까.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절반의 내신을 쫙 날렸습니다. 사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시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몇 단계 낮은 대학이거든요. 어쨌든 정시를 가게 되니까 이 기하는 이때 굳이 안 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상관이 없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학은 중학교 때는 선행을 좀 할 수 있었다. 왜냐? 잘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선행을 시작을 했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6학년 때 실제로 중학교 1학년 선행을 시작했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선행을 하는 주된 목적이 고등학교에 대한 이제 시간 관리 목적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고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중학교 선행을 마무리하는 게 이제 중학기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해서 중3 때까지 선행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때는 사실 한 학기 문제집 한 권 풀었습니다. 제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학기 문제집 한 권 센 하나만 풀었어요. 다행히 이제 엄마가 가르쳤는데 잘 배웠는지 열심히 잘 가르친 게 효과가 있어서 일단 한 권 정도만 풀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센이 아니라 그 디딤돌 시리즈들 이런 것들 하나도 안 풀었고 센 하나만 풀었었어요. 그래서 일단 중학교 수학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었고 이때 중학교 2학년 마무리 때는 이 정도의 성적이 나왔지만 사춘기가 와가지고 중3 때, 중3 초반부터, 중2 말부터 사춘기가 왔기 때문에 중3 마무리 이제 고등학교 원서 쓸 때 성적은 제가 얼핏 기억하는데 하여간 20몇 %였어요. 제가 찾아보면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몇 %, 그러니까 4.5에서 20%까지 평균을 냈으니까 1학년 때 성적이 없고요. 시험을 안 쳤으니까. 그러면 3학년 때 성적은 훨씬 뒤로 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평균을 냈을 때 이렇게 됐었죠. 이런 상태로 이제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1학년 말까지 거의 사춘기의 최고조에 있었고, 그 다음 1학년 말이 조금 지나서 1학년 말이 끝나고 이제 겨울 방학이 시작될 때쯤 그래도 이제 얘가 사춘기라는 놈이 사춘기가 약간 떠나려고 하는 낌새가 약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뭐 치고받고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치고받고 하는 시기가 약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 제가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춘기 혹은 정신 차리도록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사춘기를 떠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야단쳐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죠? 그래서 그냥 놔둬라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죠. 그리고 언제까지 놔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놔두고 즐겁게 가족끼리 즐겁게 지내면 좋은데 저도 사람이고 집사람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참으려고 노력은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 전 노력 진짜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려고. 그러니까 잘 하던 아이가 이때부터 안 하기 시작해서 성적이 막 떨어지니까 힘들잖아요. 저도. 그래서 비교도 되고 왜냐하면 저는 잘하는 아이를 진짜 많이 보면서 이제 있는데 잘하던 아이가 안 하니까 저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마음이. 집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치고받고 하다가 노력은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2년이 지나고 사춘기가 조금 떠나려나 이런 이제 낌새가 조금 있었죠.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이 지나고 이제 고2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2 잘라서 말을 하면 고2-1과 고2학년 2학기가 조금 다른데 이제 이 2학년 때 뭐 그냥 수학학원 하나만 다녔어요. 수학학원 하나. 과학 이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2개 정도만 영어 안 하고 국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다녔어요. 요 2가지 정도만 이과라서 수학은 하던 거였고 얘는 자기가 그냥 해달라고 해서 이제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 한번 일이 폭발한 게 있는데 뭐냐면 여름 방학 때 이제 독서실을 다니고 있었어요. 독서실을 이때부터 뭐 다니겠다고 해서 보내주곤 있었는데 독서실을 다니는데 이때 독서실에서 놀다가 엄마한테 잡혀왔죠. 집사람이 하여간 뭔가 일이 있었는데 독서실을 갔어요. 밤에 갔는데 독서실에서 진짜 신나게 놀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날부로 독서실 끊고 이제 방에 들어갔죠. 자기 방에 감금. 왜냐하면 아니 독서실에 돈 내고 가서 시원하게 놀 것 같으면 방에 에어컨을 틀어주니 거기서 신나게 놀아라. 진짜 그랬어요. 방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공부는 안 해도 된다. 진짜 놀고 싶으면 놀아라. 이렇게 하고 방에 넣었는데 이제 이 여름 방학이 끝나고 그 다음에 치는 모의고사 혹은 내신, 물론 내신은 거의 버린 상태였죠. 정시 칠 거니까. 이때 성적이 올라간 거예요. 언제보다? 이제 사춘기가 떠나려나 생각했었던 때보다 이때 성적이 더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희 용가리가 여름 방학 때 독서실에서 놀다가 걸린 이후에 방에 자기 독방에 박혀가지고 뭘 했는지 몰라요. 문을 닫아놓고 있었으니까. 놀기도 했겠지만 이제 공부도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칭찬을 많이 해줬죠. 왜냐하면 칭찬이 제일 좋은 거니까. 막 세부적으로 더 조그만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이미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는 지어야죠. 마지막 회잖아요. 자, 그래서 칭찬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사춘기가 거의 떠났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2학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거든요. 2학기에는 그래도 알아서 뭔가 하려는 모습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성적표를 제가 다 찾아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성적표가 한 개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아마 자기가 진짜 못 쳤기 때문에 안 갖고 온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성적표가 다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백분위가 있잖아요. 백분위 모르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백분위 국수탐
100분위 각각 개별 100분위의 평균이 이때 한 84점, 제일 못 친 건 이보다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성적표 숨긴 거. 근데 84 정도 나왔었죠. 84. 근데 이때 이제 2학기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 100분위 평균이 세 과목 평균이 국수탐 90점대 초반까지 올랐어요. 이제 많이 오른 거죠. 진짜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1학년은 대부분 1학년 때 성적은 사실 84에서 뭐 90은 84, 85, 86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2학년 올라와서 이때 독서실에서 놀다가 걸리긴 했지만 이제 2학년 올라오면서 낌새 과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약간씩 조금 더 이제 80% 후반대로 왔었던 것 같고 이제 2학기 때에는 이제 완전히 90% 안쪽으로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저희가 아이랑 뭐 이렇게 다툴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춘기가 2년 반 동안 있다가 사라져 줬으니 얼마나 이제 고마워요. 그죠? 본인이 어쨌든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혀 손댈 일이 없었죠. 그냥 필요하다는 것만 해주고. 그래서 고3이 이제 됐습니다. 고3이 됐는데 여기에서 하나 조금 뭔가 외부 요인으로 좋은 게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대구의 수성구에 메가스터디 러셀이라는 관리형 자율학습관 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3월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여기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3월 모의고사를 너무 잘 친 거야. 너무 잘 쳐서 100분위가 뭐 최상 진짜 잘하는 의대 가는 애들은 뭐 좀 무서운 성적이겠지만 제 기준에는 84점, 80점대 초반까지 떨어진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이때 100분위는 너무 잘 친 거예요. 국수탐이 96까지 왔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세 과목 합쳐서 4등급, 뭐 5등급 이렇게 해서 이제 러셀의 반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높은 반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제일 높은 반에 가서 좋았던 점이 뭐냐 하면 여기에는 진짜 레전드라고 하면 그거 말이 아니고 네임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수능 2학년 말에 2학년 수능 고3 수능 칠 때 이제 재수학원에 가서 모의 수능을 치면 한두 개 틀린 아이들, 이 학생들 자기 동기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게 좀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러셀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는 이제 이 HS 반이라는데 컷으로 거의 제일 밑에 성적으로 가기는 했는데 여기에 가 보니까 정말 잘하는 아이들, 자기 학교에 전교 1, 2, 3, 4, 5등 하는 아이들 중에 몇 명이 있고 또 다른 학교에 몇 명 이렇게 모여 있고 중학교 때 뭐 진짜 잘했던 아이가 와 있고 이래서 좀 자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고3을 그냥 무리 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도 고3 때 그러니까 어른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빈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런 말은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때보다 훨씬 좋아졌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초반 때보다 훨씬 좋아진 상태였고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다 이렇게 집사람하고 생각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하라 소리를 할 수 없었어요. 본인도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어쨌든 자기는 고3에 대한 후회는 없다고 하는 거죠. 물론 자기가 재수를 한다고 하면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물론 재수는 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고3은 정말 이 독서실, 관리형 독서실의 자율학습관에 가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96을 받았고 뭐 대략 이 모의고사 평균을 내면 한 94, 100분위 기준 94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영상에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제 현역끼리의 점수는 재수생이 N수생, 졸업생이 들어오면 1등급에서 1.5% 밀리고 뭐 2등급에서 한 3-4% 밀린다 뒤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밀릴 것이다. 94가 아니라 92, 91까지 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평균이니까 이때만 그냥 그냥 우연히 잘 친 거였어요. 잘 쳤기 때문에 이제 높은 반에 가서 이제 더 잘하는 아이들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 94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고3 때 모의고사 3, 6, 9, 뭐 7 이럴 때 이제 그래서 한 92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 물론 마음속으로는 더 대박 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실력이라는 거는 갑자기 확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뷰 이렇게 할 때 갑자기 확 좋아지는 아이들이 있는데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최종 마무리 수능은 조금, 수능도 뭐 아쉬움 있죠. 항상 대부분 학생들이 실수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은 대략 한 93.2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술도 준비를 했었고 논술 쳤지만 준비를 안 하고, 그러니까 준비를 한 게 아니라 논술도 그러니까 수시로 낼 수 있는 게 논술밖에 없었기 때문에 논술 원서를 내고 가서 시험을 쳤지만 최저를 못 맞힌 것도 있고, 조금 높게, 원래 논술은 높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최저를 못 맞춰서 이제 된 것도 있고, 최저 맞췄지만 거의 뭐 논술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시 원서를 써서 이제 합격한 곳이 있어서 이제 이번 달 말 되면 기숙사에 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집을 떠나게 되는 게 현재까지입니다. 사실 뭐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냥 제 어떻게 보면 가정사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제 책에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 중학생 때 이제 어떤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했는지 이런 말씀을 제 채널에서 드렸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시간,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마무리하는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뭐 어느 학교에 갔냐 이런 거 궁금하실 수 있는데 뭐 그냥 정시로 갔는데 100분이 93.2 정도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될 것 같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즘 교차 지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진학사,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진학사에서 모의로 이렇게 지원해보는 게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과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이과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이과 학생들이 수능이 끝난 이후에 문과로 많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과에 조금 더 좋은 과를 갈 수 있으니까, 지금 100분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받은 93.2 정도 같은 100분위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모의 지원 시스템 진학사 기준으로 이제 뭐 고려대학교 불문과나 이런 어문 계열의 조금 덜 인기 있는 그런 과에는 뭐 적정선 정도 뜨는 그런 성적이고요. 공대는 사실 못 갑니다. 93.2로는 그냥 서성한의 아주 좋은 과, 컴퓨터공학과 이런 쪽 전자계열은 거의 뭐 모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니면 그 외에 이제 조금 중위권 학과 정도 갈 수 있는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또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성적은 그 정도 라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용가리의 고3 생활이 끝났습니다. 내용이 뭐 좀 도움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 뭐 이 정도로 선행을 했는데 성적이 나중에 저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그 연관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영상을 찍을까 생각하고 1% 카페를 제가 들어가 봤는데 중3 때까지 어디까지 마무리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실력이 좋으면 진도를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고, 실력이 부족하면 진도 나간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뭐 진도를 나갔어도 또 저희 아이처럼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와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다행히 2학년 후반부에 정신을 차려서 조금 뭐 저희는 그래도 후회는 없는데 어쨌든 뭐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른 거니까 일단 제가 경험한 내용을 좀 공유하는 목적에서 궁금하셨던 분들한테는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도움이 되는 수학 공부 관련된 이야기 다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파이팅!